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지금 이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네, 바로 화학인데요. 자, 화학 듣기만 해도 뭔가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듯한 단어입니다. 자, 이 뒤에 보시면 이 화학식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만 봐도 무슨 소리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화학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닙니다. 정말 쉽게 아무나 들어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 기릴과 함께 재밌고 쉽게 바로 이 화학에 관련한 업종을 하나 공부해보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은 효성화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투자를 하지 못하세요. 그 이유는 화학이라는 그 이름에 주는 그런 불안감?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오늘 설명해 드릴 거를 정말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깊이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히 효성화학이 이런 걸 하는 회사구나 라는 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효성화학 지금 최근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막 상승을 막 뱀처럼 용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릿을 보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기릿! 이렇게 오른 주식은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야? 웬일이야, 기릿? 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저 차트를 보자마자 에잉, 안 사고 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리포트가 왠지 저한테 말하는 그 느낌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또 늦지 않은 이유. 이걸 보고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잠깐 나한테 하는 소린가? 라는 생각에 대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효성화 지금도 늦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길래 그래, 나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런 차트를 한번 받아들여 보겠어 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섹터 실적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섹터에 거의 90%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차트는 정말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분석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과 저의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실적과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릿의 한 명의 투자자의 그냥 그런 생각이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절대 이것만 보시고 댓글에다가 기린님 그러면 다음날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적지 마세요. 투자는 제 말만 듣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그 누구의 말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걸 단순히 저 기릿 아니면 단순히 다른 유튜버 다른 지인 그 말만 듣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과 차트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보는 그런 것들을 직접 공부를 해서 모두가 이해를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섹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학입니다. 화학하면 뭔가 이런 화학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화학은 우리 눈앞에 바로바로 펼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학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어렵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생들은 화학 2라는 걸 지금도 배우나요? 이제 저 때는 이제 배웠는데 저는 이 화학이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뒷단화는 뭔가 좀 이쁘게 보이려고 열기구 놓고 이렇게 000 이렇게 넣어놨지만 책 펼치자마자 어림도 없지 하면서 애들의 멘탈을 바로 박살내는 그런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정말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호황은 없었다. 코로나 특수 누리는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마스크 이어 주사기까지 코로나 특수 효성화학. 효성화학 PP업황 수의 기대감의 강세. 딱 이거 세 개만 알면은 그냥 효성화합이 이런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호황은 없었다.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군요. 코로나 특수 누리는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코로나 사태로 경유와 휘발유 등 정유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왜 그런지 아시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차도 운행을 안 하고 비행기도 운행을 안 하고 배도 안 다니니까 당연히 기름은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석유 기업들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원유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의 일종의 폴리프로필렌, PP, 어렵게 적어놨지만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을 만드는 순수 화학업체들은 이렇게 호황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해 가실 겁니다. 기름이 이만큼 사용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기름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기름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에 관련된 기업인 S-오일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거와 다르게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다는 거죠. 그 이유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4분기 PP 평균 가격은, PP는 아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톤당 1040달러로 2분기 790달러보다 30% 넘게 뛰었다는 걸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PP가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초에는 톤당 가격이 1115달러까지 올라 최고점을 찍고 현재 1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의료용 주사기, 백신을 맞으려면 주사기가 필요하겠죠. 그 수요까지 느니까 주사기 주연료인 PP의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그리고 게다가 마스크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 PP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어쩌고저쩌고를 사용해서 열가소성 합성수지다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어려우니까 그냥 날리고 나서 그냥 PP는 원료는 원유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백신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좋죠? 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원유의 가격은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유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든 열가소성 합성수지인 PP를 팔려고 내놨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유는 안 사가는데 PP를 사가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밑에 보시면 PP가 화학제품의 광맥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품 생산 수익성을 보여주는 PP 스프레드, PP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 아까 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뺀 수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PP를 팔면은 톤당 현재 1040달러죠. 하지만 나프타 가격은 지금 하락세를 계속 맞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밑에서 더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재료는 이렇게 싼데 PP는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네? 그러면은 그 격차가 있겠죠? 그 격차를 PP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스프레드가 지난달 말부터 700달러를 넘어서면서 보시면은 1040달러 중에서 700달러가 남는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70%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주사기에 쓰이는 의료용 PP는 이보다 톤당 200달러 이상 더 비싸다고 합니다. 조금 더 고급졌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화학업체들은 실적 파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프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코로나를 맞고 여기 한 400달러 정도에 있었는데 뻥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와봐야 280에서 300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올라오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아까 PP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손만 뻗으면 잡는 게 다 PP입니다. 자, 한번 잡아보시죠. 네, 그거 PP입니다. 네, 그것도 PP예요. 그거는요? 네, 그것도 PP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야, 비닐 보시면 PP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뚜껑 PP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인가요? 이것도 PP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뭔가요? 물티슈인가요? 아니면 이 장갑을 말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PP. 그 다음에 이 주사기도 PP. 그 다음에 이 의자 PP. 여러분들이 만지는 디스플레이 있죠? 화면. 그런 것도 PP.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P, DH, 필름, TPA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그냥 제품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럼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제, 레트로트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비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좀 질긴 비닐?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봉투. 약봉투는 조금 더 이렇게 질겨야겠죠. 약한 비닐을 쓰면은 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약용으로도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화학업체다 보니까 이런 가스도 만듭니다. 3불화질소, 그 다음에 혼합가스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CD용. 자, 생각해보면 이런 화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보시든 아니면은 컴퓨터를 보시든 그런 화면에도 당연히 이런 화학 제품이 당연히 들어간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야,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손에 잡히는 건 다 PP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리포트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8만원인데 6개월 목표 주가는 25만원이고요. 자, 목표 주가를 한 이유는 2021년 예상 BPS의 목표 PBR 1.4배를 적용하면 이렇게 25만원이 나온다고 하고 퍼를 기준으로 하면 6.5배라고 합니다. 자, 2022년에 퍼 6.5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무려
42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42만 원까지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이기 때문이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경기 민감주라는 소리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정말 급하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가 그런 사이클을 한 2, 3년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가 돼서 퍼가 6.5라서 42만 원 간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이미 늦은 거죠. 제가 항상 말하죠.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앞을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내년까지 큰 성장을 하는 게 현재 컨센서스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신규 설비 가동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장은 이미 지어놨고 이제 3, 4분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베트남 신규 설비 가동 일정이 다가오는 점을 반영하여 목표 PBR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마침 사이클까지 탔는데 아까 보셨죠?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 벌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 팔면 팔수록 남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공장 증설까지 딱 마침 되었다. 그러면은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을 한번 저는 또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요. 베트남은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일단 인구가 되게 많아요. 거의 1억 명.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가 되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위치가 괜찮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충분히 더 수출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여기에 있는 동남아시아들은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수많은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언가를 이제 우리나라의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이런 공장을 지었다는 건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사기용 PP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65%로 효성화학이 압도적인 걸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주사기를 만들어야겠죠.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효성화학과 롯데케미칼이 거의 다 만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정보는 정말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해가 안 가는 곳이 단 하나도 없었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낮아져 있는데 마침 PP가 많이 쓰이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PP 스프레드,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왕창 벌어져서 호황이 이런 호황도 없다. 팔면 팔수록 다 남는 거예요. 진짜 물반 고기반이죠. 게다가 올해는 백신 때문에 주사기 PP가 짱짱 많이 사용될 예정. 자,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투자는 할 수 없겠죠.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여기를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은 꼭 이거 두 개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개를 보고 이해가 안 간다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저 기리시 여러분들에게 가서 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돈 빌려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딱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야 이 미친놈은?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저의 모든 거를 궁금해할 겁니다. 이름, 나이, 뭐 사는 곳, 뭐 부모님 직업,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교, 네 직업, 통장 잔고, 뭐 어떻게 갚을 건지 그런 것들을 등등등 다 알아야 겨우 100만 원 또 그렇게 해야 빌려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인이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땐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을 그냥 투자합니다. 왜? 기리시 추천했으니까, 리포트에 나왔으니까, 3%에서 추천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을 해보시고 스스로 확신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그런 마인드로 아이 나는 친구한테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빌려주지. 그러면 떼먹힐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꼭 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난 화학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기리, 난 다음에 다른 거에 투자를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추가 정보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효성은 오너 리스크가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성을 치면은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한시름 노은효성그룹 조성래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나선다. 1,3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너가 법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훼손되면서 효성그룹은 수소 및 탄소섬유 등 차세대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은 어마무시합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자, 작년 2020년에는 1조 8천억, 그냥 10억 원 단위니까 그냥 앞자리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1853,
자, 그런데 올해 예상은 2499, 2500이죠. 이게 얼마 성장이죠? 30% 성장인가요? 자, 그리고 내년에도 2750, 이거는 한 10% 정도 성장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군요. 자, 영업이익 또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한 50%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펄을 보면, 그래, 펄을 줘. 뭔데? 펄을 보면은 올해 예상퍼가 4.7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상퍼가 2.7이고, 어마어마하게 낮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업종이 항상 퍼가 낮은 이유가 있겠죠. 그 시크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등락이 심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게 무슨 소리죠? 2020년 고퍼 있죠. 돈 못 벌 때 사서 이때 사서 그 다음에 이때 팔으라는 소리입니다. 2022년에는. 그러면은 이제 화학업종은 무조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들 2020년에 이게 손이 나갔겠습니까? 이게 지금 순이익을 보십시오. 전해에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걸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화학업종은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런 말을 딱 대입해보면 2020년에 사서 2022년 들어오면 이제 그때 팔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컨센서스대로 매분기 실적이 나오는지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계속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화학 차트를 보니까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한 2%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 아까 보셨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말이 여기서는 통용이 됩니다. 다른 기업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화학업종은 원래 그런 업종이라 이게 한 3, 4년 그렇게 빅사이클이 크게 돌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3%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 가실 겁니다. 아, 기리지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장을 이때 했군요. 2018년에 해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봐도 이 고점인 20만원은 돌파하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 상승을 하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사야 되냐? 그거는 뭐 정답이 없겠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뭐 다 사시던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죠. 안 사시던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싸졌는데 PP는 비싸졌다.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아까 기억나시죠? 스프레드란 단어는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팔면 팔수록 다 남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탄 거죠. 계속 지속 가능성은 당연히 낮습니다.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해요.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올해 예상 퍼는 4, 내년 예상 퍼는 2.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퍼가 2가 돼서 야, 이거 기릿 이거 봐, 퍼가 2예야. 야, 이걸 지금 안 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네, 그때는 팔 때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괜찮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증시기업원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화학업종은 그렇습니다. 시크리컬 업종은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사서 호황일 때 팔아라 라는 게 직접적으로 통용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컨센서스를 따라간다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무슨 일이 뭐 공장에 불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은 이름부터 뭔가 어렵자. 꼭 투자하기 전에 위에 3% 두 개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릿을 무조건 믿는 거는 바보다 바보. 네, 여러분들이 지금 기릿을 먹고 여기 댓글에다 그렇게 적으시면 바보입니다. 기릿, 오늘 내일 아침에 들어가도 될까?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공부해서 스스로 투자하자. 저 기릿이 가가지고 10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